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영혼교육 주최 2025학년도 대입 예비고일 입시 세미나 사회를 맡은 영어아카데미 교육기획실장 세라킴 김봉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영어아카데미 예비고일 학부모님들과 여러 귀빈들께 영혼교육을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앞으로의 고교 3년 과정, 즉 2025학년도 대입을 위한 첫 깃발을 꽂는 자리로서 소중한 우리 자녀들의 대입 플랜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첫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귀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학부모님들께 주식회사 영혼교육 대표이사 영어아카데미 한효석 원장님께서 환영의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어아카데미 원장 한효섭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 귀중한 시간 내서 저희 세미나 자리를 빛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올해는 고입 세미나를 열 수 없을 것이라 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오늘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쉐라톤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세미나가 금세 다 좌석이 마감이 되는 바람에 늦게 예약하신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난 토요일날 학원에서 1차로 학부모님들 모시고 송곡리에 이 세미나를 거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각종 입시 관련 행사를 이 특급 호텔인 쉐라톤 그랜드에서 하고 있는 이유는 송도에서 저희 학원이 가장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랜 그런 학원이라는 어떤 체면 때문도 있겠지만 행사에 오시는 저희 학부모님들의 품격에 걸맞는 고급스러운 접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에서는 2025년 대입과 관련해서 학부모님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핵심 정보와 2022년 즉 내년 고입을 위한 고교 선택 핵심 정보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학부모님 여러분, 고교 선택이 대입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저희 인사말 뒤에 고등부 대표님께서 그와 관련 자세한 말씀을 드리시겠지만 제가 먼저 학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부탁 말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학부모님 여러분, 고교 선택은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자녀분들과 충분한 상의를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의 적성에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대입의 시작이자 성공입니다. 혹시라도 엄마 아빠는 잘 모르겠으니까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신 학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로서 직무유기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그냥 주위분들께 들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몇 년 지난 철저한 정보를 가지고 남들이 그러는데 이 학교가 좋으니까 이리로 가라 하고 자녀에게 강요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자녀분께 고등학교 3년 내내 아니면 평생 동안 원망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가장 알맞은 학교는 어디일까를 자녀분과 머리를 맞대고 오랜 시간 치열하고 고민하고 분석하셔야 합니다. 특히 중학교 때 성적이 중하위권인 학생들의 경우 더더욱 학교 선택이 중요합니다. 수학을 특히 못하는 아이가 수학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고등학교를 간다면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애가 중학교 때는 수학을 못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잘할 거야. 죄송한 말씀인데 대부분의 경우 중학교 때 수학 못했던 아이는 고등학교 가면 수학을 더 못합니다. 고등학교 수학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슬프지만 잔인한 팩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학을 못하는 아이는 상대적으로 수학이 조금이나마 쉽게 출제되는 그런 고등학교에 가야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아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어도 국어도 과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그동안 송도 지역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 내신 성적의 유리함을 위해서 대건고, 송도고, 인천여고, 인명여고 등 거리가 꽤 먼 역외 지역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 유감스럽게도 성공률은 매우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일단 현재 제가 지금 언급했던 그 여고의 학교들도 내신이 송도 뺨칠 만큼 어려워졌고 또 중사위권 학생들의 실력이 그 지역 중사위권 학생들의 실력이 송도 지역 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럼 상위권 학생들은 어떨까요? 상위권 학생들은 일단 일반고는 어디를 가든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특목 자사고 진학의 경우 많은 고민과 전문적인 상담이 필수입니다. 무엇보다도 특목 자사고를 진학할 학생들한테는 적성에 맞아야만 합니다. 적성에 맞지 않고 그냥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공부를 잘한다고 아이의 체력과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특목 자사고에 보내시면 안 됩니다. 특목 자사고 학생들은 3년 내내 엄청난 수행평가와 엄청난 시험 범위, 초고난도 내신 시험, 치열한 경쟁 등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특목고 친구들을 가르쳐왔고 지금 현재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초중등 시절 스페셜 원으로서 선생님들과 부모님께 칭찬받고 대접받아서 자존감이 높던 아이들이 특목 자사고에 진학해서 원 오브 댐 그들 중에 하나 다 우수하니까요. 그냥 평범한 아이가 되는 순간 자존감과 자신감 모두를 잃고 방황하는 사례들을 저는 무수히 많이 목격했습니다. 지금도 목격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가 3년 내내 그런 혹독한 경쟁을 잘 이겨낼 거라고 과신하지 마십시오.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학부모님들이 남들에게 과시할 목적으로 우리 아이는 외고 다녀, 우리 아이는 과고 다녀 뭐 이런 식으로 자녀분을 특목 자사고에 보낼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자녀를 지금 당장 특목고에 보내는 것보다 3년 뒤에 최종적으로 인류 명문대를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자랑스럽고 보람있지 않으십니까? 특목고에 가는 것이 인류대학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또한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특목고에 가서도 성적이 우수하다면 인류대에 갈 수 있지만 너무나 치열한 경쟁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수한 등급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내신이 안 좋아도 수능은 잘 볼 거야. 면학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것도 꼭 맞는 정보만은 아닙니다. 3년 내내 엄청난 수행평가와 수능과 동떨어진 형식의 지나치게 난해한 내신 시험으로 대개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형식의 그렇게 문제를 내신에 출제하지만 특목고의 경우는 그렇게 출제하면 변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한 형식으로 수능과 다른 형식으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따로 수능 준비를 할 시간이 없어서 수능 성적 또한 좋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특목 자사고에서 수능을 잘 본 학생들이 있다면 그 친구는 일반고에 갔었어도 수능을 잘 봤을 것입니다. 일반고에 비해 특목 자사고에서 명문대에 진학한 학생들이 많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많죠. 특목 자사고에서 진학하는 학생들이. 하지만 그건 통계의 왜곡 현상입니다. 처음부터 다 우수한 학생들로 모인 전교생들이 다 우수한 학생들로 이루어진 집단과 소수의 우수한 학생들로 이루어진 집단, 특목고가 특목자사고와 일반고죠. 그 결과를 단순히 숫자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특목자사고 친구들이 대학에 많이 가겠죠. 다 우수한 집단이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특목자사고는 가성비가 많이 떨어집니다. 일부 학부모님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도 내 아이는 잘할 거야. 막연한 기대감만큼 안이하고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를 가르치고 배우는 이유입니다. 수능은 확률과 통계의 게임이에요. 일반고에 진학해서 3년 동안 큰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학교에서 특별 대우 관리 받으며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수월하게 인류 명문대에 갈 수 있는 경우와 특목 자사고에 진학해서 3년 내내 큰 스트레스 받으며 매우 힘들게 그것도 아주 낮은 확률로 인류 명문대에 가는 경우를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목자사고에 지원할 실력을 가진 학생이라면 일반고에서 훨씬 수월하게 높은 확률로 인류 명문대에 갈 수 있는데 굳이 특목자사고에서 힘들고 낮은 확률의 모험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간단한 제가 시간이 좀 있어서 예를 들면 저희 학원 출신이고 제가 직접 가르쳤던 친구들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송도에서 이름만 대면 정말 다 아는 그런 수재 두 여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한 친구는 해송중학교에 진학했고 한 친구는 신영중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고등학교를 각각 다르게 선택을 했어요. 한 친구는 그 당시 막 핫했던 자사고인 송도 소재 P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또 한 친구는 그냥 일반고 해송고에 진학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해송고에 진학한 친구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서울대 입학했습니다. 수월하게. 근데 그 P고등학교에 갔던 친구는 서울대에 진학하지 못했어요. 그 친구가 더 자존심이 더 센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물론 인류 명문대에 가긴 했지만 서울대에 가진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게 학벌을 조작하거나 서울대가 뭐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현실이 서울대가 최고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또 한 친구는 그 바로 다음인데 그 다음에 해송중학교 전교 1등 하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도 굉장히 머리 좋고 그 친구는 정말 노력한 친구였는데 국제고를 진학했습니다. 당연히 서울대에 진학하는 게 목표였고 부모님도 그러셨고 그리고 국제고 가서 전교 1등 할 줄 알았어요. 부모님들도 그렇게 확신하셨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화여대에 진학했어요. 물론 이화여대도 명문대학교지만 본인이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결과였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부모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목고 가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특목고 많이 가면 학원으로서 학원 명예가 높아지고 좋죠. 저희 학원도 매년 진산고, 인천과학고, 국제고, 포스코고 최소 10명 이상씩 매년 진학을 하는데 학원에서 굳이 말리지 않고 저희 학원에서 저희가 지금 저희 학원이 컨설팅 또 센터가 있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직접 다 상담을 해서 얘가 특목고 갔을 때 과연 그 경쟁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적성이 맞을까 안 맞을까를 다 고려해서 너 갈 수 있어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아이가 너무 내성적이고 체력이 약한 친구들은 저희가 적극 말려요. 말리는 경우인데도 그렇게 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좀 고교 선택 학원 여러분 정말 신중하게 숙고의 숙고를 거듭해 주시고 자녀분과 충분한 상의를 하신 다음에 결정해 주세요. 올바른 고교 선택이 곧 대입의 성공 열쇠입니다. 만약에 부모님들 고민되신다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입시 전문가들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참석하신 부모님들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원장 인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부모님과 학생과의 소통, 또 저희 입시 전문가들과 학생과의 소통 정말 중요할 것 같고 저희 영어 아카데미 모든 교사진들과 관리진들은 진정성 있는 관리와 가르침으로 학부모님께 보답하는 결과 꼭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세미나의 본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제가 정말 많은 횟수의 세미나를 진행도 하고 이렇게 사회도 봐봤는데 정확한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이렇게 거의 90% 이상의 학부모님들이 착석하셔서 세미나가 정각에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제 원고에는 있지 않지만 정말 부모님들의 열정 저희 모두가 지금 다 감동했고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열심히 이 세미나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홍보해서 어머님들께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팍 쳐져버리면 연사께서 강의하실 때 힘이 잘 안 나요. 같은 내용이어도 더 신나게 활기차게 힘있게 강의하실 수 있도록 제가 분위기를 좀 띄워볼까 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마이크를 들었다라는 이유로 노래를 하거나 그렇게 격에 안 맞는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거를 할까 제가 원장님 말씀 잘 들으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중간중간 부모님들께서 반응이 좋으실 때마다 드리기 위해서 원래는 저희가 서적을 드리기도 했고 뭐 기념품도 드렸는데 갑자기 날씨가 막 추워지기도 하고 해서 부모님들께 따뜻한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다라고 해서 카페 쿠폰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분이 있었습니다. 세미나 홍보가 나가자마자 제 1호로 이 세미나에 참석을 하시겠다라고 예약하신 부모님께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게 나다라고 생각하게 되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분명히 나일 것이다. 나의 부지런함은 송도에서 최강이다. 죄송하지만 이 아버님 아니십니다. 다음에 원에 방문하시면 제가 맛있는 커피 대접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어머님 학생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권나은 학생 어머님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나온이 어머님도 제가 꼭 맛있는 커피 대접하겠습니다. 우리 안정현 학생 어머님이 제 1호 예약자셨습니다. 박수로 네 어머니 너무 감사하고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자리 배치를 이렇게 맨 앞자리로 했습니다. 오고 가는 커피 속에 굉장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중간에 강연하시는 저희 선생님께서 퀴즈도 내시고 또 부모님께 호응을 유도하시면서 커피를 또 드리실 텐데 적극적인 반응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사회자 모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대입 예비고일 입시 설명회 고교 선택이 대입의 시작이다. 주식회사 영혼교육 고등부 단과 대표 강사이신 진영빈 제임스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영어아카데미 고등부 대표 강사 진영빈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모두 환영합니다. 제 순서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내년에 고등학교 올라가는 우리 자녀분이 첫째이신 분 또는 외동이신 분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압도적으로 네. 거의 대부분 외동이시거나 첫째 자녀인 분이 90% 정도가 되고요. 네. 둘째이신 경우까지도 좀 있고 셋째이신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셋째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2025학년도 대입 자료를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더라도 정말 무지하게 많은 자료가 쏟아집니다. 가히 정보의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영웅 아카데미 설명회는 예비고1 학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 그런 핵심 중에 핵심만을 추려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요. 아울러 뒤에 이어서 연수구 소재 고등학교들의 내신 시험 출제 경향까지를 분석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3이죠. 현재 내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또 의미 있는 고등학교 생활을 거쳐서 2025년에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하기까지의 로드맵을 만드는 그런 시간으로 채워 나가볼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전국에는 도대체 대학교가 몇 개나 되고 대학교의 정원은 얼마나 될까 궁금하실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전국의 대학교 정원은요, 보시다시피 약 48만 7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한 400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4년제 대학교가 약 190개 정도가 됩니다. 현재 중3 학생들이 43만 4천 명 정도가 된다는 걸 감안한다면 지금에 있는 우리 중3 학생들이 전체 다 들어가고도 남는 숫자지요. 자, 하지만 현재 우리 중3 학생들이 43만 4천 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위 말하는 우리 중3 학생들이 말하는 인서울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약 18% 정도의 학생들만이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요 11개 대학,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외국어대, 서울시립대, 그리고 이화여대까지 총 11개 대학인데요. 이거는 모든 학생들이 고1 되면 다 외웁니다.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렇게 다 외우고 있어요. 예, 그만큼 학생들 머릿속에는 그 대학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머릿속에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그 주요 11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숫자는 약 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학 입학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직 학부모님 자녀분들은 중3입니다. 예비 고1이에요. 앞으로 준비할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노력 여하에 따라서 2025년도에 원하는 대학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으로 가는 길을 한번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중학교와 가장 달라지는 게 뭘까요? 바로 이 성적표입니다. 자, 중학교 성적표는 이미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익숙하신 성적표예요. 자, 여기 성취도가 나오고요. 원점수가 나오고 과목 평균이 나오고 표준 편차라는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학교 성적표고요. 고등학교 성적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생동감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 성적표를 그대로 오려서 붙였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성취도가 있고요. 그리고 원점수도 표기가 되고요. 표준 편차가 다 있습니다. 딱 하나 차이점이 보이시죠? 바로 여기에 보면 석차 등급이라는 게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즉, 등수에 따라서 학생들의 등급을 매긴다는 얘기입니다. 중학교 때는 점수가 중요하지만 고등학교에는 등급이 중요하다는 걸 지금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신 등급은 어떻게 산출이 되는가? 자, 1등부터 성적으로 쭉 줄을 세워요. 100명 중에서. 그러면 1등부터 4등까지는 1등급, 5등부터 11등까지는 2등급, 12등부터 23등까지는 3등급이에요. 그러면 12등은 너무 억울하죠. 23등은 너무 좋지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걸 12등 학생은 내가 문을 열었어요, 선생님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23등 학생은 선생님 제가 닫았어요 라고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12등인지 23등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똑같이 3등급입니다. 그래서 등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1점, 0.5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등급이. 자, 그러면 우리 현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수능을 보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먼저 한번 해드릴게요. 보시면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 2월에 발표해서 그래요.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이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첫 해예요. 현재 고3 학생들이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지금 수능을 내일 모레 보게 될 거예요. 자, 보시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화되어 있어요.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창의적 체험 활동보다는요, 비교과라는 용어가 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예요. 자, 우리 학부모님들 머릿속에는 교과와 비교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우리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는 보통 교과에 해당이 돼요. 전문 교과는요, 특목고와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있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우리 학부모님들도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선택 과목에서 일반 선택 과목과 다시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눕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보시면, 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학년 때는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6과목을 공통으로 배워요. 그런데 이 6과목 모두가 상대평가라는 겁니다. 상대평가에서 제일 핵심은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등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급이. 물론
학교에 따라서 신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배우는 화학 1을 1학년 때 배우기도 합니다. 해송고등학교는 생물학 1을 1학년 때 배우기도 해요. 하지만 1학년 때는 6과목 공통과목을 상대평가로 평가한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2학년 때 갑니다. 2학년 때 가게 되면 선택과목이라는 게 생겨요. 여기서 대부분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일반 선택과목은요, 학교에서 가조사를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은 쪽으로 이미 강좌가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됩니다. 즉, 한 명도 없는데 나 하나를 위해서 강좌가 개설되진 않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연수구 소재에 있는 고등학교들은요,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해도 되죠. 저는 한국지리를 배우고 저는 물리학 1을 배울 거예요 라고 해도 됩니다. 지금은 돼요. 옛날에는 문과 학생들은 무조건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 사회문화 이런 것만 선택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고1 학생들부터는 얘를 들어도 되고 얘 하나를 들어도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는 배우는 과목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생겼어요. 여기서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당황해 하십니다. 진로 선택 과목? 그럼 여기서 뭘 선택해야 될까?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는 이유가 뭐죠? 대학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취직을 잘하려고. 네, 취직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제가 원하는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오답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물론 우리끼리는 정답인데 대외적으로는 학문에 대한 갈구,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 그렇다면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야 되겠습니까? 내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해야 될 과목과 어느 정도는 비슷한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겠지요. 예, 나는 공학 계열로 가고 싶은데 여행지리, 예, 뭔가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내가 대학교에 가서 좀 더 심층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그러한 과목과 관련 있는 과목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현재 중3이지만 대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계열, 어떤 과에서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지금부터 조금씩 세워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내가 평생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 어떤 직업군에 속해 있는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적도 좋은데 일단 내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계열, 어떤 직업군에서 내가 공부를 할 것인가, 어떤 직업군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분들이랑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에 정리를 해볼게요. 사실은 이것만 알고 계시면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다 끝난 거예요. 보시면 사진 찍으셔도 괜찮아요. 보시면 자, 내신은 1학년 때는 공통과목 상대평가를 하고 2학년 때는 선택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과목은 A, B, C, D 절대평가를 한다는 얘기고요. 자, 수능은 이따 정시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상대평가가 있고 절대평가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는 국어는 국어가 아니라 공통적으로 보는 과목이 있고 내가 선택을 해서 봐야 되는 과목이 있고요. 수학도 그냥 문과는 옛날처럼 수원, 수투 이게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과목이 있다는 거.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는 현 고1 학생들부터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없어요. 자기소개서가 없어요. 그리고
웬만한 내용들은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들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대학에서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바로 수시와 정시가 있습니다. 수시는 총 원서를 몇 번 낼 수 있죠? 6번이요. 그렇죠? 정시는 총 원서를 몇 번 낼 수 있죠? 3번입니다. 그렇죠? 누가 유리하죠? 당연히 수시가 유리하죠. 6번을 낼 수가 있는데요. 자, 수시 입학의 종류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수시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아까 학생부가 뭐였죠? 뭐 플러스 뭐였죠? 교과와 비교과를 합친 걸 우리는 학생부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논술 전형이 있고 실기 전형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핵심입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전형이라는 말이 계속 나올 거예요. 무슨 전형, 무슨 전형. 전형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나 능력 따위를 가려서 뽑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얘기는 교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뜻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얘기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으로 학생을 뽑겠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내신을 산출할 때 있어서, 고등학교 내신의 산출에 있어서 꼭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을 안 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보시면 자, 보통의 경우에 중간고사, 1차 고사라고도 하고요. 지필고사 40%, 기말고사 40%, 거기에 일반적으로 수행평가 20%를 더해서 그래서 내신을 산출하는 겁니다. 자, 아예 예를 한번 들어봐 줄게요. 영어 과목이라고 치면, 자, 중간고사에서 내가 90점을 맞았어요. 굉장히 잘한 거예요. 고등학교 90점이면.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 학생은 100점 만점 중에서 36점을 확보한 거예요. 그리고 기말고사에서 8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32점을 확보한 거죠.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68점이에요. 근데 남학생이에요. 수행평가인데 너 수행평가 잘했니? 저희 수행평가 있었어요? 언제죠?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아요. 저한테. 네. 선생님 저희 수행평가 뭐예요? 심지어는 선생님 저희 내일 시간표 뭐예요? 아, 이거 진짜입니다. 심지어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그래요. 남학생들은 그래요. 선생님 저희 둘째 날 뭘 봐요? 시험? 그래. 내가 알려줄게. 둘째 날 니네 한국사하고 물리 보내?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남학생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얘가 빵점이라면 68점이에요. 근데 수행평가 잘 챙기고 꼼꼼한 학생 같으면 20점을 다 받으면 88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1등부터 쭉 줄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4등, 11등, 23등, 40등까지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선생님들과 학생들과의 친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PPL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영어 아카데미 지금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어떤 학부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영어 아카데미 이렇게 오래 근무하셨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영어 아카데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질문이 훅 들어왔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영어 아카데미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영어 아카데미의 모든 선생님들이 다 원장님이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모든 선생님들이 다 원장님이에요. 학생들을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학생들을 대하는 자세가 사실은 저는 굉장히 남다르다라는 게 우리 영어 아카데미 가장 큰 장점이고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자랑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내신만 잘 받으면 좋은 대학 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수능 최저 학력을 적용을 합니다. 수능 최저라는 개념은 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내신 좋은 학생들이 원서를 내면 일단 합격은 시켜줄게. 그런데 수능에서 2등급 과목 2개 이상을 맞아오면 그때 가서 걔네들끼리 경쟁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 합격을 시켜줄게. 이게 수능 최저 학력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면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이 있겠지요. 서울시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개 대학 중에서 있어요. 있는데 어떤 학생들이 지원을 하느냐? 내신이 1.2, 1.3 이런 학생들이에요. 이런 걸 보고 극초반이라고 하고요. 네, 저희끼리 얘기할 때는 괴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신이 1.1인 학생들, 1.0인 학생도 있어요. 총 40번의 시험을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총 과목수가 시험 보는 과목수가 40개 정도 되거든요. 그 과목을 전부 다 전교 4% 안에 들었다는 뜻이죠.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수능 최저라는 게 굉장히 교과에서는 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까지의 총 10번의 시험을 다 잘 봐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에서 아까 학생부가 뭐하고 뭐라 그랬죠? 교과와 비교과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학생부가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입니다. 줄여서 생기부라고 하죠. 그러니까 생기부가 제일 중요하겠지요. 학생부 교과와 그리고 비교과를 합칩니다. 그리고 2번 항목 보시면 뭐 모집단위 열정 그리고 성장 잠재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성장 잠재력이죠? 3번이 성장 잠재력이에요. 성적이 쭉 올라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4단계에서 보시면 요즘 학생부 종합에서 이 면접의 비중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면접의 중요성. 그리고 학생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5번 항목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런데 앞서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현 고1 학생들부터 뭐가 폐지됐다 그랬죠? 자소서가 폐지됐다 그랬죠. 자기소개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잘 된 걸 수도 있어요. 뭐 이거 쓰느라고 힘들고 또 약간의 뭐 자소설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없어지면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대학에 진학할 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뭐밖에 안 남은 거죠? 생기부밖에 안 남은 거예요. 자, 생활기록부니까 그러니까 생활기록부가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이 대학교 이 학과에 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이 들어있는 나만의 스토리가 바로 학생부거든요. 이제 자기소개서 없기 때문에 뭐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학생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예요. 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요. 이렇게 보시면 자, 교과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외워두셔야 돼요. 이걸 과세특 또는 세특이라고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성적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과세특 또는 세특. 그 다음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뭐냐, 학생들이 행종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행종. 이 두 가지가 학생부에서는 성적 다음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과세특은요, 과목별로 선생님이 다 적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6과목을 배웠잖아요. 그럼 6과목이니까 5, 6, 500자씩 6과목이니까 벌써 몇 자가 되는 거예요? 3000자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만의 스토리가 쌓이는 거죠. 그 다음에 비교과 영역에 보시면 자, 여기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다 있는데 다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여기 보시면 단 학교에서 선생님이 지도하는 동아리활동은 세특이나 행종에 녹아 들어갑니다. 내가 무슨 봉사활동을 했는지를 여기다가 딱 적어서 대입에 제출하진 않지만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이나 또는 행정에 녹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입학해서 이 학교 교육 시스템에 따라서 하게 되는 봉사활동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힘들어요. 어떤 때는 토요일 날 아침 7시에 나오라고 하기도 해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치열해요. 네, 꼭 기억하셨다가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반드시 꼭 신청을 해서 들어갈 수 있으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요한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해야 좋은 생활기록부가 만들어질까? 생활기록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의 생활기록부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읽을 수도 없을 정도예요. 엄청 두꺼워요. 500자씩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다 써주셨어요. 너무 완벽한 생활기록부인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좋은 생활기록부가 나올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학교 때는 선생님하고의 관계가 성적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좋으면 굉장히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요, 일단 성적이 선생님과의 관계를 만듭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내 과목 열심히 공부해주고 수행평가 열심히 해주고 수업태도 좋은 학생들에게 좋은 세특을 써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웅 선생님들이 예비고일 학생들한테 늘 시작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 첫날 고등학교 딱 앉아있는 그 시간부터 대입의 시작이다. 그 첫날 앉아서 첫날 들어오는 선생님과의 만남부터가 나는 대입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세 바로 앉고 절대 졸지 말고, 그리고 선생님의 코를 쳐다보고, 눈을 쳐다보면 노래 부는 것 같으니까 코를 쳐다보면서 선생님 말씀하실 때 끄덕끄덕하고 좀 재미없어도 좀 웃어드리고, 이게 바로 대학 입시로 가는 첫 번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시 준비의 핵심은 결국은 교과 성적, 내신 관리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을 착실하게 준비를 하면 수시 준비는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정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시. 자, 정시는 아직 2024년 11월에 우리 학생들이 수능을 볼 건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정시는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시에 대해서 이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국어가 공통 과목이 있고 내가 선택해서 봐야 되는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수능에서. 수학도 공통 수원 수투를 보고 내가 선택을 해서 봐야 돼요. 국어하고 수학에 선택 과목이 있다는 거, 그리고 상대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영어하고 한국사는 절대평가를 한다. 그리고 탐구는 마찬가지로 보세요. 문과 학생들이면 무조건 생활과 윤리, 윤리와 서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이런 걸 선택하고, 이과 학생들이면 무조건 물리원, 화학원, 이게 아니라 내가 생활과 윤리와 화학원을 선택해도 돼요. 바뀌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과목과 관련 있는 선택 과목으로 시험을 보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선택을 해도 된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습니다. 내신과 똑같아요. 그래서 1등급부터 1등급, 2등급, 3등급, 4%, 11%, 23% 이렇게 등급을 나누게 되고요. 자, 절대평가입니다. 영어는 90점이 넘으면 무조건 1등급이에요. 80점만 되면 무조건 2등급이죠. 70점이 되면 3등급입니다. 그러니까 90점 맞은 학생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굳이 100점 맞을 필요가 없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50점 중에서 40점까지 전부 다 1등급을 줘요. 그런데 막상 요즘 학생들이 한국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Y책이라도 읽어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학 동안에 시간이 있을 때 이런 것도 좀 소양을 쌓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일 모레 실시하게 되는 수능 성적표입니다.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선택 과목이라고 나와 있죠? 화법과 작문을 국어를 선택했고 이 학생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경제와 물리를 선택했습니다. 올해 1학년부터는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2학년도부터는요. 수시에서 정시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시로 뽑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생겨요. 1학년 때 내신을 한두 번을 망치면 선생님, 저는 아무래도 적성이 정시인가 봐요. 저는 정시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죠. 그러면 저는 그럴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 주죠. 300명도 못 이기는 놈이 43만 4천 명을 이기겠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일단 300명 이기고 와서 얘기해라. 시험 한두 번 못 봤다고 해서 절대로 수시를 망치지 않는다. 실제로 정시를 보는 학생들 중에요. 95%가 수시에 원서를 냅니다. 그럴 거면 처음부터 수시 준비를 열심히 하지 그랬어. 네. 이 말 제 말 꼭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혹시나 자녀분이 엄마 난 정신가봐 라고 얘기하시면 300명도 못 이기면서 43만 4천 명을 상대하겠다고 꼭 이 얘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수능 준비 따로 해야 되고 내신 준비 따로 해야 되나요? 정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는요, 특히 연수구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내신을 거의 100% 수능형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신 준비가 곧 수능 준비가 되는 거예요. 수능 준비 따로, 내신 준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능 준비는 고1 때부터 꾸준히 조금씩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시를 포기하지 않는 학생에게만 정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 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1학년 2학기 때부터 정시를 간다라는 건 절대로 안 되는 생각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3월, 6월, 9월, 11월에는 항상 모의고사 봤지? 성적표 좀 갖고 와라 라고 얘기해서 3, 6, 9, 11월에는 항상 모의고사를 본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어 아카데미가 우리 학부모님들께 수시와 정시에 관련해서 전해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결국은 평상시에 내신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수능 준비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 우리 자녀분 중에 자사고나 아까 P고 또는 H고가 있죠. 인천에는. 그리고 국제고등학교가 있고요. 특목고나 자사고를 생각하시는 학부모님이 있으면 손을 들어달라 그러면 안 들어주실 수 있으니까 제 코를 보면서 한번 끄덕여 주시면 제가 네, 감사합니다. 사실 한 번쯤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뭐 저도 주변에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아이의 성적이 중요하다. 아니다. 성향이 중요하다. 또 어떤 분들은 환경이 좋고 분위기가 좋으니까 가야 돼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합격하는 날만 좋아. 그날은 정말 좋은데 3년 내내 안 좋았어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견이 다양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두 가지로 한번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아마 선택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까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일반고와 특목 자사고인데 사실은 특목이나 자사고에 가는 학생들은요 정말로 가야만 한 학생들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앞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일 안 좋은 건 부모 욕심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합격하는 날은 정말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절대로 어떤 경우에 있어서 특목 자사고는 부모 욕심으로 아이를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택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되셨죠? 자, 대학 입시의 시작은 고등학교의 선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못 선택하면 사실 3년 내내 괴롭습니다. 이제 자,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신중하게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 학교는 내신 받기가 쉬워. 또는 왠지 지금은 잘 못하지만 그 학교를 가면 잘할 것 같아. 그 학교는 교복이 예뻐. 급식이 맛있어. 라든지 아니면 친한 친구가 간다.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를 선택했을 때 뒤에 오는 결과는 정말 참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연수구 소재 7개 고등학교의 내신시험 출제 경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봉투 안에 아마 자료가 있으실 텐데 꼭 아셔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내신 출제 경향이라는 게 중간고사 다르고 기말고사 달라요. 그리고 1학기 다르고 2학기 다를 수 있고요.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 동안 쭉 과목 선생님들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가르치는 직접 시험 대비하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연날 며칠을 정말로 최대한 객관적인 눈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 시험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똑같은 서술형이라도 A라는 유형은 쉽고 B라는 유형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사람 몸이 다 다르고 인체가 다 다르지만 뭐 영양소 같은 경우에도 권장 영양소라는 게 존재하듯이 그래서 각 학교에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만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우리 학부모님들께 제가 특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설명해 드리는 부분들은요 권장 표준량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한약이라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듯이 그래서 대봉투 안에 보시면 이게 들어있을 겁니다. 학습 성향 진단 및 고교 선택 1:1 상담 신청서라는 게 들어있을 거예요. 자, 이거 오늘 세미나 끝나고 나서 돌아가실 때 저희 직원들에게 작성해서 내주시면 저희 영웅아카데미 입시연구소가 있습니다. 베리타스 에듀랩이라고 오네스타에 있어요. 오네스타에. 여기서 선임연구원인 박영민 실장과 다른 입시 코디네이터 분들이 1:1로 고등학교 성향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말로 어느 고등학교를 가는 게 정말 좋을지 아직도 결정을 못하신 학부모님들께서는요 나가실 때 이걸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 영웅아카데미 입시연구소 베리타스 에듀랩에서 학부모님들께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굉장히 유료입니다. 유료고 비싼 건데 우리 참석하신 학부모님들께 특전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최근 고등학교 내신 시험의 출제 경향입니다. 보시면 이제 중학교 때처럼 달달달달 외워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2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능 유형과 같은 유형으로 고등학교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게 바로 요즘 말하는 똑똑함의 기준이죠. 옛날에는 잘 외우는 게 똑똑한 거였는데 요즘은 3번 항목이 바로 똑똑함의 기준이 됩니다. 저런 문제들을 요구를 합니다. 4번 단순한 선행학습이 아닌 깊이 있는 학습입니다. 특히 수학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행학습이 필요한 학생들 해야 돼요. 영재들은 초등학교 때 물리원, 물리트, 수원스투, 확률 같은 게 다 해야 돼요. 하지만
본인한테 맞지 않는데 진도만 나간다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고등학교에서 절대 도움되지 않습니다. 특정 문제집에 예를 들어서 그 문제집은 시스템을 풀기 위해서 푸는 문제집이에요. 근데 시스템은 빼고 A 스텝, B 스텝만 풀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 그런 선행학습은 정말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고등학교에서 절대로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의미 없는 선행학습은. 평상시 꾸준히 공부해야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는 건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수능 유형과 같은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고1 학생들 내신은 누가 가르쳐야 돼요? 수능 선생님이 가르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3까지 수업하는 선생님이 가르쳐야 고1 학생의 내신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 역시 아직 고3 종강을 안 했어요. 고3 수업 중이에요, 지금. 네. 우리 영어 아카데미 선생님들은요, 저는 다 고1부터 고3까지 전체 다 수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 선생님들이 고1 첫 내신을 준비해 줘야 되는 거는 너무도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에 많이 선생님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송도지역 영어 시험의 출제 경향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하고 우리 학부모님들 갖고 계신 자료가 똑같은 거예요. 그대로 출력을 해드렸거든요. 시험 범위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즉 시험의 난이도를 양으로 결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재를 조금씩 어려운 걸 쓰고 있어요. 교과서 외의 부교재는 거의 대부분 코로나의 영향 때문인지 EBS 교재를 거의 대부분 채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문을 있는 그대로 내지 않습니다. 다 외운다고 절대로 100점 맞을 수 없게 해놨어요. 시험 범위와 관련된 외부 지문의 내용을 냅니다. 그러니까 소재는 비슷한데 내용은 다른 거예요. 이런 걸 보고 간접 연계라고 하거든요. 간접 연계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요. 어휘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빈칸 추론, 어법, 어휘 이런 걸 합치면 거의 40점이에요. 어휘 능력을 굉장히 많이 요하는 문제들이 많고요. 단순 해석해서 끝나지 않고요. 해석을 하고 이해하는 능력까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전부 다 수능 유형입니다. 기본 문항수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신성고등학교 영어 시험 출제 경향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갖고 계신 거랑 똑같은 교재거든요. 똑같은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신데요. 자, 여기서 특징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성고등학교는 제가 봤을 때 연수구 소재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수능 유형으로 합리적으로 완성도 있게 출제하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마음 먹고 공부에 올인하면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고등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어 선생이잖아요. 정말 주관적인 감정 다 빼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성고등학교는 내가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고등학교라는 평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수행평가가 있죠. 자, 수행평가는 전에는 학원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수행평가로 출제를 했어요. 즉 자기가 에세이를 써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학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쪽으로 수행평가가 점점 바뀝니다. 대표적으로 단어 시험을 본다거나 두 번째 여러 개의 구문을 알려주고 그날 3번, 4번, 5번 구문을 이용해서 영작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영어 공부를 해야만 수행평가도 잘 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해송고등학교는요. 영어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험의 난이도를 변별력을 확보하는 게 선생님 입장에서도 많이 힘들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외부 지문에서 두세 문제 정도 3.7점짜리 한 두세 문제 정도 이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수능형으로 완성도 있게 출제한다라는 게 해송고등학교 영어시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해송고등학교나 신성고등학교도 거의 대부분 시험 문제가 최근 3년간의 변화를 보면 수능형으로 완성도 있게 출제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성고입니다. 연성고. 연성고등학교도 비슷한데, 자, 연성고등학교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굉장히 시험이 어려워졌다가 최근 들어서 시험이 조금씩 쉬워지고 있는 추세예요. 여기 보이시죠? 서술형 배점이 연성고등학교가 30점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서술형의 난이도를 조금씩 줄이면서 서술형의 배점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추세가 연성고등학교의 영어시험의 특징입니다. 물론 또 내년에 바뀔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근 3년간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방문여고 시험입니다. 방문여고. 빨간색이 많죠. 예, 보시기에 빨간색이 많은 건 어렵다는 뜻이고요. 예, 보시면 수능 유형이 아닌 그 자사고 비슷한 시험 문제 유형도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험 문제가 까다롭습니다. 더군다나 2학년 때 되면요, 외부 지문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맨 밑에 보시면 고2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2학년 2학기 때 영어가 없어요. 영어를 안 배워요. 그러니까 시험도 안 봐요. 네. 그러니까 뭔가 다른 학교와는 조금씩 다른 교과 과정으로 운영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참고로 우리 자녀분들이 고등학교에 정해져서 입학을 하면요, 고등학교 알림 사이트에 보면 교과 과정 편성표라는 게 있습니다. 아, 이 학생들은 우리 학교는 이렇게 쭉 이렇게 배울 겁니다 라고 미리 알려줘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내년 3월이 돼야 알 수 있거든요. 교과 과정 편성표에 보면 이러한 과목을 배우겠구나 라는 거 나와 있거든요. 아마도 방문여고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추세로 갈 것 같습니다. 송도고입니다. 제가 아까 객관적으로 최대한 특징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참 송도고는 객관적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험 대비해보면 굉장히 객관적이 될 수가 없고 화가 침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이 될 수가 없어요. 시험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난이도도 어렵고요. 그리고 시간도 되게 부족하게 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최상위권만을 위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송도고는요. 그래서 뒤에 나오면 보시면 수학에서도 똑같은 얘기 하겠지만 송도고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상담을 받으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인천여고는 선행교재를 많이 사용해서 체감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은데요. 여기 잠깐 보시면 인천여고는 상위권과 하위권만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거나 못하거나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인천여고를 가면 내신을 잘 딸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저쪽 연수동 그쪽 학생들, 최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 다 인천여고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여고에 내신 따러 갔다가는요, 더군다나 집이라도 먼 경우에는, 집에 전철역이 가깝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고생 많이 해요. 이거 참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상위권 학생들, 그 지역 학생들은 다 인천여고를 진학한다. 자, 대건고등학교는요, 전체적으로 보면 수능형으로 평이하게 냅니다. 특별한 특징은 없어요. 그런데 대건고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산 밑에 있어요. 밤 되면 깜깜해요. 도로도 끊겼어요. 밤에 가로등도 잘 없어요. 그래서 그게 대건고등학교의 지리적 특징입니다. 시험 문제에 대한 특징보다는 제가 지리적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깊이 있는 사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의미 없는 선행학습 절대 안 된다. 그리고 평상시에 꾸준한 준비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과도한 선행학습 절대로 고교 내신에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신성고등학교입니다. 신성고등학교는 남자 학교답게 그리고 진학률이 높은 학교답게 수학 문제가 난이도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있는데 타당한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황당하게 내지 않고 정말로 수학을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맞을 수 있도록 낸다라는 게 신성고등학교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수가 다 그렇죠. 신성고등학교가. 예. 뒤에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얼마 전에 1차 가조사를 했습니다. 결과 알고 계시죠? 신성고등학교가 거의 뭐 그죠? 150명 이상의 학생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해성고등학교도 그렇죠.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지원한다는 얘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해성고는요 비교적 난이도가 수학 여학교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보시면 기본 문제들을 많이 출제해요. 그러니까 해성고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아주 최상위권이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해성고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성고입니다. 연성고. 연성고는 마찬가지로 아까 영어는 난이도가 계속해서 좀 내려오는 추세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연성고가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수학이요. 연성고가. 하지만 연성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능형으로 변별력 확보를 위한 이런 킬러 문항을 제외하고는 변별력 확보를 위한 이 두 개의 문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능형으로 타당성 있게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연성고가 거의 대부분 정원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자, 방문여고 수학은요. 아까 영어가 좀 특이했었잖아요. 방문여고 수학은 좀 쉽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최근 3년간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방문여고는 수학시험이 좀 어느 정도는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영어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송도고입니다. 그죠? 보이시죠? 빨간색. 송도고를 지원할 경우 상당 모함입니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 송도고 내신 대비를 하시는 분들은 화가 치밀어요. 부하가 막 치밀어요. 보시면 선다형도 어렵고 서술형도 어렵고 그죠? 그래서 최상위권을 위한 시험 문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천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인천여고도 수학은 중간층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위권과 하위권인데 우리 아이가 가면 상위권이 될 거라. 아니요. 아까 상위권은 이미 충분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건고등학교는 특별한 유형은 없지만 그냥 수능형으로 무난하게 출제를 한다. 국어입니다. 신성고 국어의 특징. 송도에서 국어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있는데 어렵다는 뜻인데 이게 황당하게 어렵다는 뜻이 아니에요. 수능형으로 타당하게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를 못 맞는 거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는 거랑 다른 얘기예요. 얘는 우리 신성고 국어는요.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을 잘 받을 수 있게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어는요. 해성고는요. 난이도가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해성고는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이게 1, 2등급이 자주 바뀌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1등급, 2등급이 자리바꿈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해성고는 아마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극상위권은 아니지만 가서 열심히 하면 상위권으로 치고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지원자가 많이 몰리지 않았나라고 분석을 해보기도 합니다. 연성고입니다. 연성고는 서술형이 없고요. 국어는 그냥 모의고사, 수능 준비하듯이 공부한 학생들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게 시험 문제를 평이하게 출제합니다. 방문여고입니다. 방문여고. 방문여고는 다른 거는 특별히 어려운 게 없는데 문법 문제를 어렵게 내요. 국어 문법 문제가 어려우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고1이 아니라 고3 수준의 문법 문제를 낸다는 게 방문여고 국어시험의 특징입니다. 송도고 또 나왔죠? 난이도 보이시죠? 또 상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아마 이거 허생전에 나와 있지 않을까? 교과서에는 없어요. 선생님이 허생전이라고 하면 적어야 돼요. 허생전. 거기서 시험 내요. 선생님이 얘기하다가 그래 오늘은 메밀국수 메밀꽃필무로 그럼 메밀꽃필무 적어야 돼요. 여기서 선생님이 그냥 언급한 데서 시험 문제를 출제해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들어야 돼요.
시험 교재에 없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언급한 내용 중에서 시험 내는 거 굉장히 스트레스죠. 예. 인천여고 대건고인데요. 마찬가지로 인천여고 국어의 가장 큰 특징은 문법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낸다 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건고는 서술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능형으로 평이하게 내고 있다라는 거. 대건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험 문제의 특징보다는 지리적인 특징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과학 보시겠습니다. 신성고 과학입니다. 신성고 과학에서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성고는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1학년 때 화학원, 2학년 때 배우는 화학원을 배우기 때문에 공통과학에서 화학 파트에서는 조금 난이도 있게 냅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 동안에 화학원을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해성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명과학원을 겨울방학 동안에 미리 준비를 꼭 해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연성고도 뭐 크게 전반적으로 과학은 시험 문제를 쉽게 출제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과학은 자, 방문여고로 넘어왔습니다. 자, 방문여고의 특징 중에 이게 있어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 두세 분이 들어오세요. 많을 때는 세 분까지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책을 A라는 선생님은 여기서 여기까지, B라는 선생님은 여기서 여기까지, C라는 선생님은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한꺼번에 중간고사를 보시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굉장히 헷갈리죠. 이게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학생들은요. 자연계, 즉 이과, 자연계열로 진학한 학생들은요. 2학년 1학기에 과학 3과목을 다 해야 돼요. 한꺼번에. 굉장히 부담이 되죠. 과학 3과목을 동시에 해야 돼요.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냥 한 학기에 집중 이수라고 해서 다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과학이 방문여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도고, 여기 빨간색 또 떴네요. 송도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까지는 시험 범위가 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1과부터 2과, 2과, 3과, 근데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요. 근데 보통 처음부터 끝까지면 누적이 되면 지난번에 거는 좀 비중이 낮아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학을 아주 잘하는 학생들만 시험을 잘 보겠죠. 이게 물론 내년에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시험 범위가 계속 누적되었다는 게 송도고등학교 과학의 특징입니다. 인천여고의 과학의 특징은요. 다른 여학교에 비해서 과학시험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 최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 확보를 위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학교 치고는 상당히 과학시험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대건고등학교는 특별하게 그냥 수능형으로 중상 정도로 시험에 출제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지금 갖고 계신 자료인데 연수구 소재 고등학교의 내신 시험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험 출제 경향은 또 내년에 달라질 수 있고 선생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 아이 성향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고등학교 선택이 걱정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지금 봉투에 들어있는 신청서를 세미나 끝나고 내주시면 저희 선임연구원하고 입시 코디네이터 분들이 전화해서 1대1 면담을 진행해 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미나 끝날 때 꼭 드리는 아주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꿈의 크기가 성공의 크기를 결정한다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희 영어 아카데미는요. 우리 고1 학생들이 예비 고1 학생들이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거고요. 그 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순서를 마칠 거고요. 이어지는 저희 영어 아카데미의 명품 강좌 윈터스쿨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순서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우리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진영민이었습니다.
정말 유익했죠. 네. 말씀하신 대로 고1, 고2, 고3 강의하시면서 이 귀중한 자료를 만드시느라 정말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이제 이번 세미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송도 1타 입시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2022 영웅 아카데미 윈터스쿨에 대한 안내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아주 짧은 그간의 영웅에서 운영해왔던 윈터스쿨에 대한 홍보 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 그 어떤 때보다 이번 겨울방학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방학 동안 작년 방학 때는 또 코로나라는 어떤 특수한, 지금도 물론 여전히 코로나가 있지만 여러 가지 특수한 변수들 속에서 학생들과 방학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이를 둘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 방학이 되면 우선 삼시세끼 무엇을 먹여야 하나, 그리고 아이와 오늘은 안 싸우고 넘어갈 수 있을까 등등 해서 그 긴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가 저한테 굉장히 큰 퀘스천 마크였습니다. 특히 모든 아이들이 겨울이 되면 한 학년 승급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모든 학년 중에서도 특히나 어머님들의 자녀이신 현재 중3 예비고1 학생들의 이번 겨울방학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 이번 겨울방학 때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막막하신가요?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에 어머님들께서 초대가 되신 거고 참석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 어머님들께서 가입해 계신 어떤 학업과 관련된 혹은 이런 입시와 관련된 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서 보시면 윈터스쿨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할 것입니다. 모든 교육기관이 계획을 하고 진행하는 윈터스쿨이 다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라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만, 그 중에서 정말 우리 아이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지는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날카롭고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달이라는 그 긴 방학 동안 학생들이 단순히 공부해야 된다, 학원에 가서 선생님들 수업 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고등학생이 되기 위한, 정말 진정한 입시생이 되기 위한 체력 관리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멘탈 관리가 중요했고요. 그리고 고교 과정에 대한 그냥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도만 뺀 선행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고교 선행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긴 시간 아닙니다. 10분 이내로 제 설명이 끝날 텐데, 영웅 아카데미에서는 올 겨울 우리 윈터스쿨을 통해서 우리 예비고1 학생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게 될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큰 프레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달 15일, 11월 15일 현재 중3 아이들은 이제 중학생이라는 타이틀을 저희 학원에서는 떼게 됩니다. 즉 11월 15일부터는 모든 중3 아이들이 예비 고1이라는 학년으로 승급이 돼서 중등부 선생님과 굿바이를 하고 고등부 선생님들과 만나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몇 월 며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1월 15일 월요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지금 받으신 자료 안에 보면
윈터스쿨 신청서뿐만 아니라 예비고일 정규과정에 대한 수강 신청서가 같이 동봉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저희 재원생 학생들은 90% 이상이 접수를 한 상태라 아이들의 진도와 그리고 수업에 대한 성취도에 따라서 분반을 하고 시간표가 매니징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아직은 비재원 상태지만 영웅아카데미에서 고등과정을 수업을 듣겠다 하시는 저희 어머님들의 자녀들도 오늘 수강 신청서를 내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2주 안에 정돈해서 11월 15일날 같이 고등과정을 시작하게끔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11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약 100일 동안 2월 말까지 예비고일 과정을 진행하는데 말씀드렸던 이 예비고일 과정을 쭉 진행하는 아이들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윈터스쿨을 시작하게 되면 여기 이제 설명드린 이 커리큘럼을 가지고 1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 약 8주, 정확하게 설 연휴를 제외하고 7.5주 동안 윈터스쿨 프로그램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크게 제가 설명드린 이 프레임이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면 그 틀을 갖고 제가 저희 윈터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영웅 아카데미 윈터스쿨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8가지입니다. 11월 15일날 개강하는 예비고일 과정은 오후에 수업을 듣는 겁니다. 즉 오전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물론 영웅 아카데미 고등부는 매 방학 때마다 특히 코로나가 심해서 아이들이 외출이 쉽지 않을 때는 오전 온라인 줌 자습방을 운영해서 선생님들께서 돌아가면서 감독하고 아이들의 학습을 도왔습니다. 그 오전 시간조차도 아이들이 허투루 쓰지 않게 저희는 적극 지원하고 관리했습니다. 11월 15일날 개강하는 예비고일 과정은 오전 스케줄은 현재로서는 없지만 온라인 줌 자습이 진행될 수도 있고요. 오후에 국, 영, 수, 과 스케줄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윈터스쿨은 1월 3일 개강하는 윈터스쿨은 10 to 10입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밤 10시에 종료가 되는 올데이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이 오전에 영수국과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개인 독서실 공간에서 자습과 학습 매니징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자습 공간의 이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굉장히 쾌적하고 깔끔하죠. 이번에 저희 영웅아카데미 본원인 1캠퍼스가 2층이 고등관, 4층이 초중등관인데 3층에 프리미엄 독서실 공간을 저희가 추가 개원을 합니다. 특히 이번 윈터스쿨에 신청하는 학생들은 그 공간을 제일 먼저 최우선권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아직까지 위험한 코로나의 어떤 여러가지 그런 관리 시스템은 저희가 쾌적하면서도 아주 안전하게 아이들을 공부할 수 있게 환경을 제공하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고1 과정을 완벽하게 대비하겠습니다. 물론 완벽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모든 학생들에게 100%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머님들께서 가장 두려워하는 첫 내신, 첫 수행평가, 첫 모의고사 철저히 준비해서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방어하겠습니다. 1등급을 목표로 간다. 아까 1등급이 몇 프로라고 하셨죠? 4%. 모든 학생들이 4%에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은 목표 설정하고 학생들의 진도와 수업에 대한 어떤 받아들이는 능력치 저희가 절대적으로 보면서 아이들에게 맞춤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전 과목을 균형 있게 학습합니다. 송도 안에 있는 여러 학원들이 수학, 과학만 혹은 국어만 일부 편중된 과목만을 이번 겨울방학 때 윈터스쿨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웅아카데미의 정말 큰 장점인 종합 입시학원이라는 것.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고등부가 단과 학원이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이 원장님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영어, 국어, 수학, 과학 플러스 입시 코디네이팅까지 저희는 적용합니다. 송도에서 유일합니다. 인천에서 유일합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윈터스쿨인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고등 강사진이 한다. 아까 강의도 나왔지만 고1 내신 대비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고3 수업까지 가능하셔야 됩니다. 독수리처럼 큰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서 수업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전임 고등 강사진이 윈터스쿨을 수업에 투입이 됩니다. 일부 송도의 모 학원에서는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이번 윈터스쿨 대치동에 있는 누구 선생님을 초빙했다. 목동에 있는 유명 강사 누구를 초빙해서 저희가 윈터를 한다. 물론 그 선생님들의 강의력과 관리력 저 의심하지 않습니다만 한 달, 두 달 짧은 기간 그 선생님과 만나고 헤어지는 그 선생님의 책임감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영웅 계속해서 고1, 고2, 고3까지 내신 대비도 하고 입시를 같이 해나갈 선생님이 진행해 주시는 수업과 어떤 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진정성이 있을까 어머님들께서 냉철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대1 밀착 관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그 영상 속에 여러 문구가 있었는데 어머님들 기억나는 문구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아까 아이들의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등하원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위생적이면서도 맛있고 깔끔한 음식 제공. 사실 대부분의 윈터스쿨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식당을 제휴를 해서 거의 동일한 패턴의 식사를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꽤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운영했었던 윈터스쿨은 아이들에게 맞춤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은 정말 도시락이 안 땡겨요. 뭐가 먹고 싶냐? 햄버거가 땡깁니다. 그러면 그날 식사 딱 철회하고 저희 햄버거 먹게 해줬어요. 물론 아이들의 어떤 그냥 단순 테이스트만을 저희가 맞췄다는 것은 아니고 균형 있으면서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하기 위해서 점심, 저녁 저희가 책임집니다. 즉 이번 겨울방학 아이들의 밥 고민 덜어드립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부모님들한테는 큰 포인트였어요. 이따 나가실 때 윈터스쿨을 저희가 2달 동안 하는 동안 제가 담임이거든요. 윈터스쿨. 어때 담임 괜찮을 것 같은가요? 네, 꼼꼼하면서도 굉장히 섬세하게,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거든요. 아이들이 밥 먹는 거, 등원하는 길, 하원하는 길, 공부하는 모습, 하루에도 평균 50장 정도의 사진을 찍어서 어머님들께 밴드로 다 올려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이동 중이다. 이 그룹 아이들이 지금 컨설팅 중이다. 그래서 그 사진들과 제가 올려드린 글을 갖고 묶어놓은 밴드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은 그 책 2권으로 증명이 됩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2달간 관리하고 지도해왔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표준 시간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10-10입니다. 작년에는, 지난번 윈터 때는 저희가 10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내지 않고 9시 반까지 등원을 시켰습니다. 대신에 하원을 9시 반에 했습니다. 즉 약간 30분 정도의 유동적인 어떤 시간 편성은 있지만 하루에 12시간을 학원에서 보낸다라는 어떤 표준 플랜은 동일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머님들 갖고 계신 브로셔에도 있지만 오전에는 거의 과목별 수업이 진행이 되고 점심 식사가 약간 이릅니다. 왜냐하면 아침을 못 먹고 등원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저희가 점심 식사를 살짝 이른 시간에 갖고요. 그리고 오후 수업을 갖고 나면 나머지 저녁 때까지는 다 자기주도학습 1, 2, 3, 4까지 가고 그 중에서 필수 영단어 암기 시간 따로 배치를 했고 수학에 대한 지리문답 시간을 배치했고 자기주도학습 정말 자기가 그날 꼭 필요한 공부를 하게끔 마지막에는 입시 코디네이팅까지 해서 아이들과 플랜을 짭니다. 아까 설명 들으셨던 선택 과목에 대한 고민 같이 합니다. 최근에 자소서 쓰기가 있었을 때는 자소서 쓰는 거에 대한 프레임 같이 잡았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전문가들이 밀착으로 관리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과목별 진도 계획은 아이들의 선행 진도에 따라서 약간은 차등을 둡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변경될 수 있음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를 들자면 수학 진도로 가장 설명이 쉽겠죠. 수원 수초까지 나간 아이가 윈터에 오기도 하고요. 이제서 수상 한 번 정도 한 바퀴 돌아본 친구가 오기도 합니다. 이 두 친구를 같은 반에 놓고 수학을 공부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이따 말씀드리지만 반편성 모사를 보고 가장 큰 수학을 기준으로 우선 반을 나누고요. 그 안에서도 섬세한 터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신청서를 받고 아이들과 진단고사 후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것만은 꼭 지키자라고 해서 아이들 오리엔테이션 때 제가 안내하는 사항들입니다. 영웅 품행 규정이 있고요. 휴대전화 및 여러가지 그런 디바이스들에 대한 사용을 규제를 합니다. 물론 인강을 듣는다, 자기주도학습 시간에 그런 부분은 제 허락 하에 사용했고요. 평일학습 규정, 그리고 결석 조퇴 외출 규정 딱 이틀만 공식 외출이 가능합니다. 언제?
졸업식과 중학교 졸업식과 고등학교 예비 소집일만 허락을 하고 나머지는 절대 안 됩니다. 출석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진행이 됩니다. 윈터스쿨에 대한 이모저모들은 받으신 브로셔에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었던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체 사진 보이시죠? 저희는 송도에서 유일, 인천 유일 윈터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2달 동안 마스터원 학생들을 격려하고 아낌없는 칭찬으로 이런 엉덩이 기른 힘으로 진짜 너희들이 이 힘든 과정을 잘 이수했다는 것만으로도 입시 시작이 굉장히 잘 된 것이다 하면서 아이들을 축복해 줬었죠. 그런 아이들이 고1, 고2, 고3이 돼서도 현재 영웅아카데미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다짐서도 저희가 받았어요. 왜냐면 아이들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들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 잘 서포트 해주시기를, 그리고 첫 마음 잃지 않기를 같이 응원하면서 갑니다. 저희 고등부 선생님들이신데 오늘 강의가 있으신 분들은 참석을 못하셨고 해서 저희 전임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이다라는 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강조했듯이 외부에서 초빙된 강사 저희는 윈터스쿨 그리고 예비고일 정규과정에 편성하지 않습니다. 영웅인들이 직접 영웅의 마인드로 아이들을 관리하고 지도하겠습니다. 받으신 자료에 보시면 모집 요강과 준비 서류 안내되어져 있고요. 확인하시면 되는데 말씀드렸던 거죠. 1월 3일 개강에서 2월 25일까지 7.5주 과정이고 지원 자격은 중3 영어 수학 내신이 각 B그레이드 이상입니다. 만약에 근데 이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는 진단고사와 상담을 통해서 입학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디테일한 일정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과 저희 영어 선생님들과 함께 오리엔테이션도 있습니다. 등록 방법은 반드시 방문 상담 후에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전화 상담으로 윈터스쿨과 어떤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 설명드리긴 한계가 많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방문해 주셔서 안내받고 등록해 주시기를 강조하고요. 진단평가에 대한 거는 추후 신청자들에 한해서 제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수강료에 대한 문의가 꽤 많습니다. 어머님들도 지금 이 얘기 들으시면서 도대체 그래서 얼마냐? 라는 게 지금 퀘스천 마크가 많이 보입니다. 그 부분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신청서를 쓰시거나 혹은 궁금하신 분들이 자리에 남으시면 직접 얼굴 보며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제가 지금 자료를 바꾸지 않았는데 초반에는 저희가 선착순 3명 10% 할인이 있었어요. 근데 세미나가 이렇게 만석이 되고 총 3번의 세미나를 진행해야 될 만큼 거의 100분 넘게 지금 예비고일 학부모님들이 영웅에 방문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에 원장님께서 특별히 5명까지 해보자. 그래서 5명 10% 할인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큰 베네핏이죠. 근데 어제까지 총 2명이 벌써 전체 납부를 하시고 할인 혜택을 받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3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완납 시에 적용이 되는 점 말씀드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머님들 오늘 이 세미나 들으시고 많은 고민과 그리고 여러 가지 더 큰 생각들이 생기셨을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부디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아이들한테 너 잠깐 일로 와봐. 잠깐 앉아봐. 하면서 찍은 사진 보여주시고 자료 보여주시면서 아이들 볶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기말 대비 중이고 아이들도 못지않게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잠잠하게 우리 어머님들께서 아버님들께서 2, 3일 정도 시간을 두시고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내일부터 예비고일 특별 상담 기간입니다. 지금도 행정실이 사실 상당히 많은 예약으로 접수가 돼서 오후 1시면 벌써 상담이 시작이 돼요, 저희가. 그래서 미리미리 접수해 주시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예비고일 11월 15일 개강하는 국영수가 신청서입니다. 어떤 어머니들께서는 어디에다 체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 아이가 심화인지 기본인지. 그러면 우선은 과목에다 서클해서 주시면 추후에 저희가 반배정을 같이 해서 안내를 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네, 한 장 넘겨볼게요.
윈터스쿨 신청서는 만약에 재원생이라면 1캠퍼스, 2캠퍼스에 체크를 해주시고 비재원이라면 여기에 체크하셔서 기본 정보를 작성해서 내주시면 그거에 대한 저희가 안내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습 성형 진단과 고교 선택 이 세미나를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드리는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지난번 세미나 때 단 한 분도 안 떼고 이걸 내고 가셨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상담실에 상담 스케줄이 굉장히 아주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예비고1 수강 신청서를 내신 분들부터 우선 저희가 빨리빨리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먼저 상담 일정을 잡을 거고요. 그렇다고 신청서 안 낸다고 해서 상담을 안 해드리겠다는 건 아닙니다. 학생과 함께 방문해 주셔도 좋고 부모님이 직접 오셔서 어떤 학교를 진학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이번 겨울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를 한 번 더 깊이 있게 고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받으신 자료 잠시 한번 봉투에서 꺼내 보시겠습니까? 신청서 3개의 종류가 있죠. 예비고의 수강 신청서와 윈터 신청서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고교 선택에 대한 1:1 신청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보시고 오늘 내서 저희한테 접수해 주시면 가장 빨리 저희가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갖고 혼자서 그거를 괴로워하실 게 아니라 작성하시고 내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학부모님들께 피드백 해드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성하고 계신 거는 우선 1번은 예비고1 수강신청서입니다. 11월 15일날 개강하는 영어, 수학, 국어, 과학에 대한 신청서고 네. 그리고 윈터스쿨에 대해서 문의하실 분들은 윈터에 대한 거를 작성해서 주시면은 가장 빨리 저희가 상담을 잡아드리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 성향 진단과 고교 선택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작성해서 주시면 베리타스 에듀랩으로 오셔서 학생과 함께 상담도 진행이 가능한 거고 아니면 어머님께서 학생과 일정이 안 맞으시면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작성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고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우선은 댁에 가져가셔서 갖고 계시다가 전화 접수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작성 많이들 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원장님, 부원장님도 꼭 강조해야 된다라고 저한테 계속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지금 작성하고 계신 이 고교 선택 이런 1:1 상담 신청서가 사실은 저희가 베리타스 에듀랩이라는 입시 컨설팅 연구소에서 1:1 상담이 1시간에 30만원 상당의 컨설팅 이 비용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 정말 이 세미나에 대한 관심과 영어 아카데미에 대한 어머님들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특별히 세미나에 참석해서 작성해서 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제출을 못하시면 사실 그 혜택이 가지 않으니까 제가 작성을 하실 시간을 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예비고일 수강 신청에 대한 것도 재원생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셋업이 돼서 걱정이 안 되지만 아직은 예비고일 수업에 신청이 안 돼 있는 비재원 학생 어머님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접수해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려고 하는 저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인지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미나 종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는 칼같이 시작하고 칼같이 마무리하는 세미나를 지향합니다. 어머님들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하고 혹시라도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은 자리에서 작성하고 내주시면 되니까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세미나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영어 아카데미가 준비한 예비고일 세미나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고요. 굉장히 유익하셨죠? 네. 아까 사진도 많이 찍으셔서 제가 어떻게 더 도움을 드릴까 하다가 제가 계속 메시지 드렸던 거 제 번호 갖고 계신가요? 네. 그거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한 땀 한 땀 제가 써서 다 보내드렸던 겁니다. 오늘 어머님들께서 가장 반응 좋았던 이미지를 제가 정돈해서 어머님들께 메시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이미지가 더 도움되시겠죠? 네. 이것으로 오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거고요. 약속드렸던 대로 거치대로만 잘하고 그냥 이런 규모로만 보여드리는 영어 고등부가 아니라 실제로 최선과 그리고 마음을 담은 강의 관리 보여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예비고일 과정 많은 고민과 그리고 어머님들 생각 있으실 텐데 저희 입시 전문가들의 손을 잡으시고 함께 힘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 추후에 저희가 준비한 모든 예비고일 과정 어떻게 진행되는지 날카롭고 냉철하게 봐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식회사 영혼교육 교육교실장 세라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